15년간 먹던 혈압약 6개월 만에 끊을 수 있었습니다. 60 청춘 로드가 자연 혈압 관리 비밀을 완전 공개합니다. 2020년 가을, 저는 제주도 한 마을에서 정말 놀라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3세의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세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혈압이 12,080으로 20대 청년 수준이라는 점이었어요. 할머니, 혈압약은 언제부터 드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나는 약 안 먹어. 몸이 알아서 하게 두지라고 대답하셨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는 젊을 때도 지금도 단 한 번도 혈압약을 드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남편분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60세부터 15년간 혈압약을 드셨는데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이 바뀌었고 의사와 상의 후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나가셨다고 해요. 지금은 완전히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에서는 90세가 넘어도 혈압약을 먹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지중해식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었어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생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도 혈압이 정상 수준이었는데 이들의 비밀은 소금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었어요. 또한 매일 적당한 운동과 명상 같은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70세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던 한 할아버지가 85세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예요. 비결은 매일 오후 낮잠, 적당한 와인 한 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식사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남 완도의 한 어르신은 70세부터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바다에서 나는 미역과 다시마를 꾸준히 드시면서 5년 만에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되셨어요. 이분의 비결은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과 오후 해변 산책이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 박할아버지는 더욱 극적인 사례예요. 65세의 혈압이 18만 100까지 올라가서 약을 먹기 시작하셨는데 산에서 나는 나물과 약초를 드시면서 점진적으로 혈압이 내려갔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신 결과 3년 후에는 완전히 약 없이도 13,080 정도를 유지하고 계세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압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응급 상황이나 매우 높은 혈압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미한 고혈압이나 경계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혈압의 1차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약물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고려하는 2차 선택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해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서 서서히 몸의 자연스러운 혈압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보여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실제로는 나이 자체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혈관의 탄력성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이 딱딱해지는데 이는 주로 염분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면 혈관의 탄력성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염분과 칼륨의 불균형이에요. 현대인들은 나트륨은 과다하게 섭취하면서 칼륨은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균형이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하지만 이는 식단 조절만으로도 쉽게 개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에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가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우리 몸에는 혈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요.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협력해서 혈압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줘요. 문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런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방해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이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마치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듯이 말이죠. 신장은 혈압 조절의 핵심 기관이에요. 염분 섭취가 줄어들면 신장이 나트륨을 덜 배출하려고 하고 칼륨 섭취가 늘어나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혈압이 조절됩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줘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이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반대로 흡연, 과음, 스트레스는 산화질소 분비를 방해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개발한 DASH 다이어트는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식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식단을 따르면 약물 없이도 상당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어요. DASH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트륨 섭취는 줄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과 짠 음식은 피하는 거죠. 6개월간 DASH 다이어트를 따른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1.45 5mmHg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효과가 약물 부작용 없이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한국인에게 맞게 변형한
K-DASH 다이어트도 개발되었어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의 장점은 살리면서 염분 함량은 줄이고 현미와 잡곡, 해조류 등 우리 전통 음식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을 낮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의 중등도 운동만으로도 상당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뛰게 되어요. 또한 체중 감소 효과도 있어서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죠. 장기적으로는 혈관의 탄력성이 개선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근력 운동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돼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되어요. 이는 간접적으로 혈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다만 무거운 중량으로 하는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등이에요.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장기간 분비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분 재흡수를 촉진해서 혈압을 올려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요.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혈압 감소로 이어져요. 수면도 매우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올려요. 반대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혈압 관리에 필수예요. 웃음도 혈압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켜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에요. 현대인들은 나트륨은 너무 많이, 칼륨은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균형이 혈압 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면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은 음식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보카도 한 개에는 975mg, 고구마 한 개에는 54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미역과 다시마가 칼륨의 보고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약 300mg이 칼륨이 들어있고 다시마 우린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칼륨을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시금치, 근대, 쑥갓 같은 녹색 채소들도 칼륨이 매우 풍부해요.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 키위, 멜론이 칼륨이 많아요. 특히 키위 한 개에는
3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매일 하나씩 드시면 좋아요. 토마토도 칼륨이 풍부한데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하루 칼륨 필요량이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요. 견과류도 놓치면 안 되는 칼륨 공급원이에요. 아몬드 한 줌에는 200mg, 호두 한 줌에는 150mg이 칼륨이 들어있어요. 매일 간식으로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칼륨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칼륨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조리 과정에서 칼륨이 많이 손실되거든요. 특히 물에 우려내거나 끓이면 칼륨이 물에 녹아나가므로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부산의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나나와 키위를 드시고 점심에는 미역국, 저녁에는 시금치나물을 드시면서 6개월 만에 혈압이 16,095에서 13,080으로 내려가셨어요. 약 없이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꾸준한 칼륨 섭취 덕분이었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 관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예요.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수영도 혈압 관리에 탁월한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평형으로 천천히 수영하시면 혈압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자전거 타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처음에는 평지에서 천천히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세요.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힘들 때는 전동 모드를 사용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직접 페달을 밟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되 처음에는 한 층씩 점차 여러 층까지 도전해 보세요. 숨이 너무 차면 중간에 쉬었다가 계속하시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도 혈압에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몸의 유연성을 기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거든요. 또한 호흡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율신경계 균형에도 도움이 돼요. 대구의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신 후 4개월 만에 혈압이 15,090에서 12,575로 내려가셨어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 오직 걷기 운동만으로 이런 변화를 이루셨어요. 스트레스는 혈압의 숨은 적이에요.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이에요.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호흡법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명상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압도 안정돼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웃음도 혈압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켜요. 매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가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충분한 수면은 혈압 관리의 기본이에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올려요.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인천의 이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우울과 스트레스로 혈압이 17만 100까지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시고 취미로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시면서 6개월 만에 13,580으로 혈압이 안정되셨어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금연과 절주만으로도 상당한 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서 혈압을 즉시 올려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 경화를 촉진시키죠. 금연 후 20분만 지나도 심장 박동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수를 점차 줄이거나 니코틴 패치나 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예요. 음주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도하면 혈압을 올려요.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2잔, 맥주 1캔 정도가 적당하고 여성은 그 절반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마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아요. 술을 마실 때는 안주도 중요해요. 짠 안주나 기름진 안주보다는 채소나 과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안주를 드세요. 또한 술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카페인도 적당히 섭취하세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하루 2-3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오후 늦게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주의 박할아버지는 4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는데 70세에 금연을 결심하시고 3개월 만에 성공하셨어요. 금연 후 6개월 뒤에는 혈압이 15,595에서 13,080으로 크게 개선되셨어요. 체중과 혈압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압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복부에 쌓인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려요.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중 감량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까 한 달에 1-2kg 정도씩 천천히 빼시는 것이 좋아요. 식사량을 줄일 때는 급격히 줄이지 마시고 서서히 줄여가세요. 평소 드시던 양의 80%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면서 칼로리만 줄이는 거예요. 간식도 건강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과자나 케이크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내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 정도 걸리므로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또한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포만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돼요. 울산의 정할머니는 5kg 체중 감량 후 혈압이 14,590에서 12,575로 크게 개선되셨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매일 산책을 하신 결과였어요. 혈압 관리. 첫 단계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함으로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준비하세요. 요즘은 팔뚝형 자동 혈압계가 정확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와 저녁 식사 전에 측정하시면 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하세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추고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측정하세요. 처음 측정값이 높게 나왔다면 5분 후에 다시 측정해 보세요. 식단 일기도 작성해 보세요. 하루 동안 드신 모든 음식과 음료를 기록하고 특히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얼마나 드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운동 일기도 함께 작성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운동 후 컨디션은 어땠는지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만보기를 이용하면 걸음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식사량을 10% 정도 줄이고 매일 10분씩 더 걷기, 짠 음식 하나씩 줄이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 큰 효과를 만들어내요. 수분 섭취도 늘려보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 대신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단계예요. 1-2주차에서 파악한 자신의 패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보세요. 식단 개선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3-4가지는 드시도록 노력하세요. 아침에는 바나나나 키위, 점심에는 시금치나 미역국,
저녁에는 고구마나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나트륨 섭취 줄이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드시며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외식할 때도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운동량도 점차 늘려가세요. 3주 차에는 20분, 4주 차에는 25분, 5주 차에는 30분씩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걷기가 지루하시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법도 찾아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명상이 좋고 어떤 분은 독서나 음악 감상이 좋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수면 패턴도 개선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시기에 혈압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보통 3-4주 정도 지나면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혈압이 조금이라도 내려갔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7주 차부터는 지금까지 만든 좋은 습관들을 더욱 견고하게 정착시키는 단계예요. 동시에 더 적극적인 관리법들도 추가해 보세요. 운동을 다양화해 보세요. 걷기만 하시던 분이라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시도해 보세요. 근력 운동도 조금씩 추가하시되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덤벨이나 밴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식단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DASH 다이어트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리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일주일 식단표를 미리 짜보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체중 관리에도 더 신경 써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기록해 보세요. 체중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은 그대로여도 체지방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운동을 배워보시거나 취미 활동을 더 활발히 해보세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니까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려보세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 시기에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지금까지의 혈압 기록을 가지고 가서 약물 조절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는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6개월째부터는 지금까지 만든 건강한 습관들을 평생 유지하는 단계예요. 이제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을 텐데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마다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당, 신장 기능 등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혈압 관리가 다른 건강 지표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도 해보세요. 등산, 골프, 테니스 같은 새로운 운동에 도전해 보시거나 요리 교실에서 건강한 요리법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경험들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즐거움도 늘려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혈압 관리에 성공한 경험담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두세요.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응급실에 갈 기준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시면 더욱 안전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실수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해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15년간 혈압약을 드시던 서울의 김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65세부터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해서 80세까지 계속 드셨는데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 3알까지 드시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약물 부작용으로 어지러움과 피로감이 심해지자 의사와 상의해서 자연요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 염분 섭취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약 없이도 혈압이 12,580 수준을 유지하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83세인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임신성 고혈압 후 계속 약을 드시던 부산의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50세에 출산 후 혈압이 계속 높아서 20년간 약을 드셨는데 폐경 후 더욱 악화되어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연히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요가의 호흡법과 명상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었고 동시에 식단도 채식 위주로 바꾸셨어요. 특히 매일 아침 바나나와 저녁 브로콜리를 빼먹지 않고 드셨어요. 8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나가셨어요. 현재는 약 없이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요가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직장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했던 대전의 박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정년퇴직을 앞둔 58세에 갑자기 혈압이 18만 11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퇴직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등산, 텃밭 가꾸기, 독서 모임 참여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특히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혈압이 13,080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약물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진짜 건강은 마음이 평화에서 온다고 강조하세요. 지금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계세요. 네 번째 성공 사례는 유전적 고혈압을 극복한 광주의 최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고혈압 환자여서 본인도 50대부터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손자의 권유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도전해 보셨어요. 매일 수영장에서 1시간씩 운동하고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하며
금연까지 성공하셨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으셨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계속하셨어요. 2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할머니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셨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로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성 고혈압이 생겨서 혈압이 더욱 급상승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의사는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혈압 변화 양상, 다른 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한 방법을 제시해 줄 거예요. 절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약물 조절은 점진적으로 해야 해요. 보통 2-4주 간격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혈압 변화를 관찰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 약물을 원래대로 돌리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급격한 생활 습관 변화는 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적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천천히 변화를 주는 것이 좋아요.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해요.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시고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조절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이 특별한 주의점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과 혈압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특히 조심해야 해요. 가슴 답답함이나 숨가쁨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에요. 혈압이 18/11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심한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시야 장애 등이 생기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해요. 평소에도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갑작스럽게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면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스트레스, 과로, 짠 음식 섭취,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혈압 관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하고 함께 운동하면 지속하기가 더 쉬워져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짠 음식을 줄이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요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하시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함께 산책할 동반자를 찾아보세요. 혈압 기록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면 동기부여가 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꾸준함이에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2-3주는 지나야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고, 눈에 띄는 변화는 2-3개월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도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혈압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약을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실천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 바나나 하나와 키위 하나를 드시는 거예요. 칼륨 보충으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갈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5분간 심호흡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예요. 무엇보다 절대로 혈압약을 임의로 끊지는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요법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혈압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6개월 후에는 분명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요. 60세부터가 진짜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약물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연 혈압 관리 여정을 60 청춘 로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혈압으로 100세까지 활기찬 삶을 누리세요.